이처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른바 셀프 민원을 넣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병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국정원이 민간인을 이용해서 방송사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제3자를 통한 민원 접수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방심위는 접수 건수 등은 공개를 하지만 접수자의 신원이나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의 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취지인데 이를 악용한 셈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등장을 합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정황도 문건에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문건엔 국정원이 일반 네티즌들의 글을 사찰했다는 정황도 등장하는데요. 정부가 특정 기준을 적용해서 국정원을 통해 정권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구분해 일반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실제로 그 당시 2014년이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의 증언도 어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방송에 대해선 심의 건수가 많았다며 같은 사안을 봐도 다른 방송사에 비해 중징계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때 방심위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느낌이 특정인들이 특정 방송사에 대한 심의 요청을 계속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JTBC가 특히 표적이 됐던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4년 9월이었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문건이 작성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 홍보라인이 직접 나서서 공영방송에 개입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외에 다른 방송사의 경우엔 이렇게 방심위의 표적 심의로 방송 통제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심위라는 곳,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간기관 아닙니까? 이 민간기관이 이와 같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 방심위는 민간 조직 기관입니다. 하지만 방심위가 방송사에 벌점을 부과하면 방송평가 점수로 반영이 되고 이는 방송사 재승인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방송사 입장에선 방심위가 이른바 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당시 청와대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을 정권 취향에 맞는 인물로 바꾸려 했다는 정황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위원장 전권으로 사무총장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결국 정권 입맛대로 방심위의 조직을 장악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